오늘은 가을 갯바위 감성돔을 보기 위해 남해 상주 노도 넓적바위로 채비를 꾸려 떠난 닥터 K. 과연 그는 오늘 가을 감성돔을 마음껏 볼 수 있을까? 피어오르는 새벽 여명이 온통 핑크빛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 K 한반승부 김재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가을철 갯바위 감성돔 낚시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남해 상주 노도라는 곳입니다. 넓적바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오늘 여기서 가을 감성돔, 이곳 남해권 가을 감성돔 낚시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이곳이 위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뒤쪽으로 보이는 곳, 저곳이 여수입니다. 여수 돌산도가 쭉 뻗어져 있고요. 저 끝에 보면 금오도, 안도, 소리도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이 그 내만을 하나 끼고 여수와 남해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노도에도 가을철 감성돔 낚시로는 아주 재미가 있는 곳인데요. 오늘 뭐 특이사항이라면 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여수 쪽에서 남해 쪽으로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침에 이제 썰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썰물 조류는 갯바위를 중심으로 바다를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그 조류가 썰물 조류인데요. 지금 이제 뭐 썰물이 시작되었으니까 한번 이곳 노도에서 가을 감성돔 낚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여수와 남해 사이의 공간인 노도에서 가을 감성돔 마리수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닥터 K. 자, 오늘 제 채비는 그 전유동 채비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 넓적바위 포인트에 내린 이유도 전유동 낚시를 하기 위해서 비교적 좀 수심이 얕은 여밭지형을 선택을 해서 내린 그 이유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주위 지역들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곳 낚시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남해권이니까요. 무거운 그 2호, 3호 막대지를 사용을 해서 채비를 멀리 던져가지고 밑밥을 정확하게 투척을 해서 그렇게 어신을 받아내는 그런 보편적인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전유동 낚시로 이곳 여밭을 한번 공략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낚싯대는 1호 낚싯대를 사용을 하고요. 원줄은 2.25호, 그리고 어신지는 G2 어신지입니다. G2 전유동 전용으로 나온 어신지고요. 그리고 목줄은 1.5호 목줄, 그리고 목줄에는 작은 봉돌 2개를 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지금 감성돔 바늘로 치면 약 한 그 2호 정도 되는 그런 바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끼는 크릴과 옥수수 두 종류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 뭐 낚시를 안 해봤지만은 크릴 미끼에도 감성돔이 낚이겠지만 밑밥을 좀 많이 뿌리면 이곳은 특징상 잡어들이 우글우글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대체 미끼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상주 노도에서 보이는 지리적인 특징은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여수 돌산도, 금오도, 안도, 소리도가 환하게 보이는 곳. 외지 낚시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오늘 이곳 노도 넓적바위에 내린 이유는 수심이 얕은 여밭으로 이루어진 곳이기에 감성돔이 서식하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채비는 전유동 채비로 녀석들을 올릴 계획이며 미끼는 크릴과 옥수수를 대체 미끼로 준비한 닥터 K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크릴은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크릴 미끼로 한두 번 정도 더 던져보고 옥수수 미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크릴은 들어가자마자 사라져버리고 한두 번 더 던져본 후 옥수수 미끼로 전환하려는 닥터 K. 야심차게 으쌰. 캐스팅을 하며 바닷속을 탐색해보는 닥터 K다. 닥터 K의 첫 어신이 왔다. 조용한 것이 어째 쎄한 느낌이다. 보거가 낚여오고 역시나 올라온 녀석은 잔챙이 보거. 보거에겐 대체 미끼가 소용이 없음을 알고 허허 웃어버리는 닥터 K다. 근데 보거 같은 경우는 크릴이나 옥수수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옥수수를 넣어도 그냥 꼭꼭꼭꼭 씹어가지고 표시도 안 나게 그 옥수수를 갉아서 없애버리는 놈이 보거입니다. 또다시 심기일전. 야심차게 캐스팅을 하는 닥터 K. 방해꾼 잡어들을 어떻게 묶어둘지 생각이 많아지는 닥터 K다. 또다시 어신을 받은 닥터 K. 과연 이번엔 어떤 녀석일까? 제법 낚싯대에 힘새가 좋은 듯하다. 막 불어오는 심한 바람 속에서 뜰채를 챙기는 닥터 K. 조용히 뜰채로 안착한 녀석은 감성돔. 35cm는 좋게 넘을 듯한 녀석이다. 자, 첫 고기가 나왔습니다. 감성돔입니다. 사이즈는 한 35cm 정도 될 것 같아요. 크릴 미끼에 계속 뭐 허첨질을 하고 잡어가 따먹고 했는데 옥수수를 끼우고 나니까 그래도 좀 뭐 시원한 어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성돔 어신입니다. 시원한 어신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녀석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 닥터 K. 자, 이제 첫 고기가 나왔으니까 감성돔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보통 낚시를 시작하고 두세 마리 정도는 크릴 미끼로 충분히 낚을 수가 있는데 오늘 노도 같은 경우는 보거가 감성돔보다 먼저 설치입니다. 옥수수 미끼를 사용해도 보거가 갉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 이제 감성돔이 한 번씩 옥수수를 먹고 이제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채비를 던져보고 바다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감성돔의 입질 패턴도 역시 시원하지는 않고 거의 뭐 보거라고 느낄 정도로 깔짝깔짝깔짝 하면서 그렇게 그 어신을 보여줍니다. 자, 느낌상 감성돔은 오늘 같은 상황에 막 원줄을 쫙쫙 가져가 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원줄을 쫙 가져가 줄 것이라 생각했던 감성돔의 어신은 닥터 K만의 생각이었을까? 닥터 K의 또 어신이 왔다. 재빠른 챔질과 함께 올라온 녀석은 에이, 좋다 말합니다. 잡어, 용치 놀래기. 좋다 말았다고 위트를 날리는 닥터 K다.
자, 옥수수를 따먹는 잡어가 보거, 용치 놀래기, 이렇게 지금 두 종류로 늘었습니다. 네, 잠깐 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포인트를 탐색을 해 봤습니다. 지금 감성돔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성돔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잡어들이 감성돔보다 먼저 미끼에 접근을 하니까 감성돔을 낚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성돔 어신인 듯한 그 입질도 몇 번 받았는데요. 욱 하다가 빠져버리는 그런 입질을 받았고요. 한 두 번 그런 어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돔이 좀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뭐 한 35cm급 되는 감성돔을 한 마리 또 낚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밑밥으로 참 이 분리를 하기가 어려운 어종입니다. 이 보거하고 용치 놀래기 같은 경우 발 앞에다가 모아두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 뭐 말씀들은 하지만 실제로 보면 보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마리수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감당이 좀 힘듭니다. 자, 이 상황을 잘 극복을 하고 감성돔을 이제 솎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은 뭐 떠오르는 대안이 없습니다만은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최대한 이제 보거하고 용치 놀래기를 따로 모아놓고 감성돔을 솎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의 맞바람입니다. 북서풍 내지는 서풍인데요. 이 바람이 맞바람이 되다 보니까 채비 운용이 쉽지 않습니다. 원줄이 발 앞으로 말려 들어오고 채비도 역시 발 앞으로 밀려 들어오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전유동 낚시하기에는 그렇게 뭐 반가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발 앞쪽에다가 잡어들을 좀 많이 모으겠습니다. 밑밥을 발 앞에다가 좀 많이 뿌려가지고 가급적 잡어들이 갯바위 가장자리 쪽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채비는 좀 멀리 치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잘 극복하여 감성돔을 솎아내야 하기에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지는 닥터 K다. 지금 이곳 환경을 대충 그 뭐 살펴보니까 주로 그 낚이는 감성돔은 사이즈가 35cm 전후하는 그런 감성돔 위주로 많이 낚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뭐 한 40 넘는 그런 감성돔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줄을 1.75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냥 1.5호 목줄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뭐 1.5 목줄을 사용을 해도 40cm 조금 넘어가는 그런 감성돔은 뭐 제 경험상 그렇게 무리 없이 낚아낼 수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냥 1.5호 목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 혹시 뭐 또 목줄 1.5 목줄이 터지는 감성돔이 입질을 했다. 그러면 또 굵은 목줄로 바꿔야지 1.75나 2호 목줄로 바꿔주는 것도 좋죠 뭐. 근데 지금은 일단은 감성돔의 얼굴을 먼저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1.5호 목줄을 사용을 해도 35에서 40cm 정도 되는 감성돔은 크게 무리 없이 낚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1.5호 목줄을 사용을 합니다. 자, 목줄을 또 새 목줄로 갈았습니다. 특히 보거 같은 경우는 보거가 많은 곳에서는 수시로 목줄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낚시를 하시게 되면 물건 같은 감성돔 한 마리 딱 걸렸는데
챔질을 하고 얼마 못 가서 목줄이 탁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죠. 네, 또 목줄을 갈았으니까 또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맞바람에 채비 운용조차 힘든 상황이라 전유동 낚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 확실한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발 앞에 잡어들을 묶어두기 위해 연신 발밑에 밑밥을 투척하는 닥터 K. 목줄을 새로 교체하며 보고 종류의 잡어들이 많을 시에는 목줄 확인을 수시로 해야 한다 팁을 주는 닥터 K다. 자, 오늘 낚시가 쉬운 낚시는 아닙니다. 잡어들을 계속 발 앞에 묶어둬야 되니까요. 이 발 앞에 잡어들을 묶어둔다 해도 지금 뭐 보거라든지 용치 놀래기 같은 경우는 밑밥이 들어오는 대로 움직입니다. 밑밥이 뿌려져 나가는 대로 꽉꽉 몰리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잡어 분리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먼 곳에 일단 캐스팅을 하고 발 앞에는 잡어를 모아두고 이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잡어와 대상어가 분리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잡어들 틈 사이에도 감성돔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감성돔을 미끼를 그까지 보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바깥쪽에 있는 감성돔 위주로 그렇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 앞으로 잡어를 묶어두고 멀리 캐스팅을 하여 대상어를 유인하는 패턴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잡어와 대상어를 분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하는 닥터 K다. 잡어들이 계속 덜 끓고 있지만은 일단은 발 앞쪽에 밑밥을 다량으로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캐스팅을 해가지고 찌 근처에 한 주걱 뿌려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발 앞쪽에는 잡어들이 아무래도 많이 몰리겠죠. 그리고 대상어는 좀 먼 곳에서 낚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기를 바라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수 쪽에서 남해 쪽으로 계속 강하게 불어오다 보니 채비가 발 앞으로 밀려 들어와 미끼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과연 그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잡어를 분리한다고 해도 지금 바람이 여수 쪽에서 남해 쪽으로 계속 좀 강하게 불어오다 보니까 이 전유동 채비가 발 앞으로 자꾸 밀려듭니다. 채비가 밀려 들어오면서 뭐 어김없이 그 잡어 등살에 미끼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조류가 조금 더 세워진다면 이 바람에 앞으로 안 밀려오고 그래도 오른쪽으로 좀 뻗어가 줄 텐데 그렇게 하면 낚시가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조류가 조금 약하고 바람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조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캐스팅을 해도 얼마 못 가서 발 앞쪽으로 채비가 밀려들어 버립니다. 자, 결코 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뭐 밑밥을 쉬지 않고 발 앞에 계속 뿌려주겠습니다. 발 앞쪽에다가 밑밥을 계속 뿌려서 잡어들을 발 앞쪽에다 묶어 두고요. 찌 근처에 한 주걱 또는 두 주걱 밑밥을 뿌려주고 일단은 잡어가 분리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 앞으로 밑밥을 투척하는 닥터 K다. 기대와 달리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밑밥을 투척하는 닥터 K.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닥터 K다.
과연 그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야, 낚시하면서 옥수수 미끼가 이렇게 또 무용지물이 될 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 근래 써본 중에는 옥수수가 대체 미끼로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옥수수 미끼보다도 또 다른 대체 미끼를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수수면 될 것 같아서 경단은 따로 안 챙겨왔는데, 경단 미끼도 다음에는 들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수수를 사용한 대체 미끼가 이렇게 무용지물이 될 줄 미처 생각 못한 닥터 K. 앞으로 또 다른 대체 미끼도 준비해야겠다며 스스로 다짐해보는 닥터 K다. 예, 반복적으로 계속 발 앞에 뿌려줍니다. 뿌려주고, 채비 근처에 딱 한 주고 뿌려주고. 이러다 보면 감성돔이 한 번은 들어오겠죠. 네, 지금 전유동 낚시로 계속 했었는데요. 전유동 낚시는 지금 답이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유동 채비로 한번 채비를 바꿔볼까 합니다. 1호 어신지입니다. 밑에 1호 수중지를 장착을 하고요. 목줄은 그대로 1.5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전유동 낚시가 답은 아닌 듯해 반유동으로 채비를 바꿔보는 닥터 K. 과연 그의 생각대로 맞아떨어질지 사뭇 결과가 궁금해진다. 오랜만에 한 마리 왔다. 정말 오랜만에 어신을 받은 닥터 K. 오랜만에 한 마리 왔어. 조심조심 릴링을 하며 뜰채를 준비하는 닥터 K. 멀리 치니까 이제 한 마리 뭡니다. 야, 오랜만에 한 마리 낚았습니다. 반유동으로 해서 저 멀리 채비를 던져가지고 발 앞에는 계속 잡어를 분리를 하고요. 좀 전에는 그 용치 놀래기가 낚이더니만 이번에는 감성돔이 그래도 한 마리 낚여 올라옵니다. 처음 낚았던 그 사이즈입니다. 한 35, 6 35, 6 정도 되는 감성돔입니다. 이제 두 마리째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는 와중에도 하늘에서 내려다본 넓적바위는 초록빛 바닷물에 둘러싸여 온통 초록을 뿜어내고 분명 녀석들은 들어와 있는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솎아낼 것인가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닥터 K다. 계속해서 어신을 받은 닥터 K. 이제 포문이 열리는 것인가. 요거 힘 좀 쓴다. 힘 좀 써. 이번 녀석은 제법 강하게 힘을 쓰며 버티고 있다. 사이즈가 좋은 녀석인 듯해 기대감에 한껏 부푼 닥터 K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뜰채를 준비해 조용히 마중하는 닥터 K. 뜰채를 접어 올리는 손길이 경쾌하기만 하다. 이놈은 그래도 다른 녀석들보다는 조금 더 힘을 좀 썼습니다. 딱 챔질을 하는 순간 요건 사이즈가 조금 더 나가겠구나 생각했는데 기존 35, 6 이런 사이즈들보다는 그래도 한 5, 6cm 더 큽니다. 요거는 40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잡어들 속에서 귀하게 솎아낸 녀석이라 더욱 애정이 가는 녀석이다.
잡어가 워낙 많아가지고 발 앞쪽에다가 잡어를 계속 모으고 좀 멀리 원거리 캐스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밑밥을 한두 주걱 주면서 그런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잡어가 100%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멀리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 바람을 감안을 해서 밑밥을 던져야 되니까 잘못 던지면 밑밥이 탁 퍼져버리고 또 나름대로 또 찌를 맞춘다고 딱 던지는데 바람이 안 불면 휙 넘어가 버리고 또 바람이 불면 왼쪽으로 쑥 끌려가고 밑밥 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바람을 감안해 가면서 밑밥을 투척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밑밥이 제법 찌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나면 잡어가 확 끌어오릅니다. 발 앞에 잡어를 모은다고는 했지만 멀리 던지 보니까 또 멀리에도 잡어들이 덜 끓는데요. 그래도 뭐 이 발 앞에만큼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그 1호치다 보니까 밑밥보다는 좀 빨리 가라앉지 않습니까, 채비가. 그래서 바닥을 먼저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밑밥을 투척을 하는데요. 그래도 10m 수심청에 감성돔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런 그 방법으로 낚시를 해서 지금 2마리째 낚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잡어하고 감성돔하고 지금 같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잡어는 좀 상층부, 감성돔은 하층부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밑밥을 계속 뿌려보면 이 용치놀래기라든지 이런 잡어들이 상층부까지 막 피어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층부에 피어오르니까 아예 피어오르는 놈들은 피어오르는 대로 분리하고 아예 그 밑밥의 그 뒤쪽이나 밑밥의 앞쪽이나 바닥층에 먼저 채비를 깔아주고요. 1호 신치로 1호 봉돌로 채비를 먼저 안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밑밥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그 좀 입질을 유도해 내는 게 조금 그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되어진 낚시에 사뭇 뿌듯해 보이는 닥터 K. 항상 이렇게 의도한 바대로 낚시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도에 여밭이 몇 개 없는데 이곳은 이제 수심이 발 앞쪽은 뭐 보니까 한 5, 6m, 멀리는 7, 8m, 좀 더 멀리 나가면 막 9m, 10m 정도 요런 점차 깊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발 앞쪽에 여밭이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 감성돔은 여밭에서도 충분히 잘 낚일 거라 예상을 하고 이 자리에 내렸는데 감성돔이 없지는 않습니다. 감성돔이 마리수로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 잡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말이죠. 특히 보거 같은 경우는 이곳이 마리수가 엄청납니다. 보거가 우리가 흔히 갯바위 낚시하듯이 뭐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바글바글합니다. 몇백 마리씩 그 밑밥을 뿌리면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용치 놀래기 이렇게 두 어종이 함께 이제 낚시를 방해를 하다 보니까 채비 내리기가 쉽지 않죠. 비록 옥수수 미끼라고 하더라도 보거한테는 아주 그 좋아하는 미끼입니다. 용치 놀래기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도 이제 얘들은 밑밥에 감성돔보다 빨리 반응을 하니까 밑밥을 좀 뿌려서 상층부로 좀 띄워놓고 좀 멀리 채비를 던져가지고 채비를 가라앉혀서 바닥층 위주로 감성돔을 공략하는 그런 낚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이제 방법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갱이라든지 망상어라든지 이런 정도는 그냥 발 앞에 뿌리면 발 앞에 좀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거라든지 용치 놀래기 같은 경우는 발 앞이면 발 앞, 멀리면 멀리 온 그 바다를 다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아래 위층으로 이제 분리시켜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것도 이제 무작정 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밑에 감성돔이 있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겠죠. 보고와 용치 놀래기 때문에 온통 신경이 예민해진 닥터 K.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대상어를 솎아내는 닥터 K에게서 베테랑의 내공이 묻어나는 듯하다. 네, 지금 이제 조류의 흐름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썰물이 끝나고 아마 물돌이가 시작될 모양인데요. 지금 이제 정오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도착해서 이제 썰물이 시작됐으니까 물돌이 시간이 될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조류의 흐름이 많이 약해지고요. 잡어들 성화는 그대로입니다. 반유동으로 그래도 감성돔 2마리 얼굴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또 전유동 낚시로 바꿔가지고 또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멀리 치고 가까이 치고 이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전유동 채비를 사용해서 또 원하는 낚시를 해봐야죠. 잘 되든 안 되든. 채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잡어 중에 보고가 많은 곳에서 낚시는 항상 원줄이든 목줄이든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보고가 미끼만 물 때도 있지만 또 뭔가 그 신기한 게 있으면 그냥 입으로 탁탁 건드려 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줄도 중간에 특히 이제 봉돌 근처 봉돌을 한 번씩 그 보고가 쉽거든요. 봉돌 근처 그리고 원줄도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침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어진지는 그 G2 전유동지. 이건 기울지는 아닙니다. 일반 도토리형 찌인데요. 전유동 전용으로 나온 그 찌가 또 있습니다. 전유동 찌하고 일반 반유동 찌하고는 이제 무게 중심이 약간씩 다르죠. 전유동에 유리하게끔 채비 입수가 쉽게끔 무게 중심을 반유동 낚시에 비해서는 조금 상층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반유동으로 2마리를 보았으니 다시 전유동으로 채비를 받고 원하는 낚시를 해보려는 닥터 K다. 왔다. 채비를 바꾸자 바로 소식을 보내온 녀석. 왔다를 외치는 닥터 K의 목소리에서 희열이 전해져 온다. 언제나 자신의 생각대로 낚시가 운영되어질 때 성취감은 배가 되는 법이다. 이것도 힘 좀 쏘는다. 힘 좀 씁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안 큰데 순놈인가 힘은 많이 씁니다. 뜰채로 안착한 녀석은 40cm를 훌쩍 넘는 녀석. 전유동으로 또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것도 40cm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한 마리씩 낚기는 이게 재미죠. 방금 이놈은 아주 그 힘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어체를 만져봐도 몸이 좀 풍만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그런 놈입니다. 그래도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낚시를 진행을 하면 또 나름대로의 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이제 정조가 끝나고 들물이 시작되는데요. 조류의 흐름은 아주 미약합니다. 전유동 낚시를 사용해서 채비를 던질 수 있는 곳까지 던졌다가 밑밥을 한 2주걱 뿌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원줄을 쫙 가져가는 감성돔 특유의, 전유동 낚시 특유의 어신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즈도 처음에는 오해할 정도로 많이 차고 갔는데요. 막상 올리고 보니까 뭐 한 41, 2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만, 아마 순놈인 것 같습니다. 몸 체구도 좀 단단하고, 뭐랄까 좀 통통하면서 단단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 감성돔도 낚아보면 암놈하고 순놈하고 힘 차이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 순놈이 아무래도 힘이 좀 더 세죠. 한 마리 한 마리 재미가 있는 오늘 낚시다. 자, 또 왔습니다. 또다시 어신을 받은 닥터캣. 조심조심 올리며 뜰채로 안착시키는 닥터캣. 자, 또 한 마리 했습니다. 요건 35, 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마리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유동 채비로 아주 멀리 치지는 않고, 그렇다고 발 앞은 아닌데 중간 정도 거리에 던져가지고 밑밥을 계속 뿌렸는데, 잡아가 몇 번 낚이더니만 그러니까 보그, 뭐 용치 놀래기 이런 놈들이 몇 번 낚이더니만 그 다음에 원줄을 한번 쫙 가져갑니다. 감성돔이 제법 지금 마리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잡어하고 감성돔하고를 쏟아내는 게 오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쉽지 않게 한 마리씩 낚여 올라주니까 다행입니다. 여전히 맞바람은 강하게 불어오고 서서히 산 그림자가 바다에 지고 있다. 어느덧 시간은 오후 4시를 넘어서고 또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네, 이제 오후 4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들물이 지났는데요. 이상하리 많지 또 입질이 뚝 끊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어렵지 않게 한 마리씩 그래 나와졌는데, 중들물이 넘어가고 나서는 전혀 뭐 입질다운 입질이 없습니다. 잡어들도 그냥 전유동 낚시를 하는데도 어신체가 별로 안 움직이면서 새우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 철수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마리수가 좀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총 5마리를 낚아 올렸는데요. 입질 비슷한 거, 감성돔 입질 다운 거 한 서너 번 입질을 받았다가 놓쳐버리고, 감성돔은 지금 5마리 얼굴을 봤는데요. 뭐 적게 낚은 건 아니지만은 이곳 노도 분위기에서는 많이 낚은 게 아닙니다. 여기는 보통 뭐 평균적인 낚시를 한다면 뭐 일반적인 조건이 맞을 때는 거의 뭐 10여 수, 제가 오늘 낚아 올린 이런 감성돔들 10마리, 15마리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기에 낚이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 내린 자리라 탐색에 조금 미약했음을 인정하고 다음에 다시 내릴 때는 더 큰 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자신감을 가져보는 닥터 K다. 네, 남해 노도에서의 감성돔 낚시 이점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가을철에 이제 완전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낚시를 해보니까 아침에는 좀 많이 싸늘하고 한낮에는 좀 많이 덥고 일교차가 좀 심한 그런 계절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노도 남해 상주면에 있는 노도라는 섬인데요. 이곳이 가을 감성돔 낚시로는 아주 괜찮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생자리에 한번 내려봤습니다. 여밭에 내려서 오늘 전유동 낚시를 한번 구사를 해봤는데요. 뭐 그럭저럭 뭐 낚시는 재미있었습니다. 낚시는 재미있었는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저부력 전유동 낚시에도 또 한계가 있다는 거 오늘 뭐 낚시하다가 또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반유동으로 바꿨다가 뭐 한두 마리 또 낚고 다시 또 전유동으로 바꿔서 낚시를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오늘 총 낚은 감성돔 마리수는 5마리, 40cm가 넘어가는 감성돔은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낚시하는 도중에 어신은 들어왔는데 욱 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제가 낚시하던 이 발 앞에도 감성돔이 최소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는 충분히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관건이 뭐였냐면 잡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보거, 용치 놀래기 등 잡어들이 크릴 미끼는 물론이고 옥수수 미끼에도 반응을 너무 잘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돔을 낚아내기까지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낚시를 하고 또 밑밥으로 분리도 시켜보고 또 어떨 때는 잡어들을 먼저 띄우고 감성돔을 가라앉혀서 낚아내는 이런 방법들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한두 마리씩은 낚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이렇게 잡어들이 많은 곳에서는 아까 제가 낚시했던 그런 방법들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잡어들을 밑밥을 뿌려서 먼저 부상을 시킨 후에 채비를 던지고 채비를 안착시켜 가지고 바닥층을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 앞에 잡어 분리용 밑밥을 지속적으로 발 앞에다 뿌려주고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캐스팅 한번 해가지고 밑밥도 한번 투척해가지고 동조를 시킨 후에 또 어신을 받아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다시 그 낚시를 구사를 하려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 역시도 밑밥을 한 번만에는 잘 안 되고 보통만 서너 번 정도 밑밥을 뿌려야 밑밥 동조가 될 정도로 조건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성돔들은 분명히 들어와 있었고요. 뭐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오늘 5마리 낚아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철에 9월달, 10월달 정도 가을에는 이곳 노도에서 35에서 40 정도 되는 감성돔이 마리수로 잘 낚입니다. 10마리 정도는 기본적으로 낚이고요. 물론 그거보다 못 낚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인 조항이 조건이 좀 좋다 싶을 때는 거의 뭐 10마리 정도는 기본적으로 낚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이곳 노도에서 제 나름대로는 뭐 좀 알차고 재밌는 낚시를 한 것 같은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뭐 이곳에서의 낚시 마무리하고 저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많은 마리수의 꿈을 안고 내린 남해 노도.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많지도 작지도 않은 평균의 조과에
조금은 아쉬웠던 닥터케이. 바다 상황과 기후의 조건을 감안한다면 한 마리 한 마리 값진 조과에 충분히 즐기는 낚시라 자부하며 만족하는 닥터케이다. 불어오는 맞바람과 잡어들의 극성 속에서도 원하는 녀석들을 속속 솎아낸 닥터케이에게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피싱 TV